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인터뷰인은 2014년도 여름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만난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고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주부셨거든요. 그런데 좀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술을 곁들여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유난히 저녁만 되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럴 때 술을 조금 먹으면 좀 위로가 되어서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취재 현장에 남편분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보니까 미니 케이크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 집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인터뷰 끝나고 가면 다 팔리고 없을 것 같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아침에 사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의료 분야에서 환자분들 인터뷰를 하면 주변에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여주기식의 행동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씁쓸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이분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저녁만 되면 좀 쓸쓸한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혼자 식사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술을 곁들여서 먹었는데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잦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제때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아내가 싫어하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내분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몇 번 했고 이제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술을 마시는 게 또 저녁 시간만 되면 유난히 외로워지고 하는 그런 감정이 우울증 아니냐 했더니 본인도 그런 거 같다. 주치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사연을 털어놓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본인의 약물 치료에 우울증 약물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님도 아니 우울할 때가 있냐? 저도 우울할 때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서 이제 살살 달랜다. 다행인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좀 우울한 마음을 잊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 뭐 가령 걷거나 뭐 샤워를 한다거나 뭐 책을 본다던가 그러면 좀 나아진다. 사람마다 이제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 같은 게 제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한다. 기억이라는 걸 큰 나무 상자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대못질을 해서 제 마음의 바다에 그걸 빠뜨렸다. 그것을 제가 다시 끌어올려서 그 대못질을 한 걸 열어보지 않는 한 언제부턴가 그런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체득을 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마다 또 안 좋은 기억, 그로 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환자분께서도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우울한 감정, 또 우울증, 지금 알코올 중독까지 온 거냐 했더니 그렇다. 그게 뭔지 주치의는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주치의가 기다려주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하고 인터뷰의 주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관련된 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서 마쳤어요.
밤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좀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분야라고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당연히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환자분께서 저한테 좀 말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자 메시지로요. 그랬더니 그렇다. 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울 테니까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마시라.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밤에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아마 그 주치의분은 환자분이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라우마 치료도 함께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지다.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감히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방법이죠. 가슴속 깊이 묻어뒀는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부럽다. 이런 고백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게 됐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저도 우울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런 데모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진솔하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 뿌듯했죠. 가끔씩 우리 연락을 주고받자 이랬습니다. 나중에 의사분들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어쩌다 기자가 된 케이스예요. 사실 물론 기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사실 꿈은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자 생활을 그리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보건의료 분야라는 곳이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기사화되지 않은 스토리들이 다 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또 마음속에. 전 그게 참 너무 좋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고 또 저의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